어차피 나중에 상속으로 주실 돈 미리 준 걸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이라고?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윤자는 눈을 떴어요. 알람도 없었는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싸늘한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익숙하게 책장으로 갔어요. 오래된 수첩을 펼치니 얇은 선들이 가지런했죠. 병원 조리원으로 일하던 때부터 매일 적어온 기록 습관이 그대로였어요. 수첩 첫 장에는 굵은 글씨가 있었어요. 오늘의 마음 건강, 침착, 경계. 해야 할 일물 김치 갈기, 관절 스트레칭, 경로당 들르기. 감사 한 줄 햇살이 맑다. 주방에선 약한 불로 물을 올렸어요. 주전자의 작은 끓는 소리가 방을 데웠습니다. 윤자는 찻잔을 잡고 한 모금 삼켰어요.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떠난 뒤 만들었던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망보험금 4천만, 퇴직금, 적금, 모아서 2억 8천만. 그 돈은 병원비와 요양비,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견디기 위한 방패였어요. 지키자. 윤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들 민수가 어릴 때 그린 낡은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막대기처럼 그린 가족의 손이 꼭 잡혀 있는 그림이었죠. 윤자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민수도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구나. 가슴이 조용히 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주말에 인사 갈게. 목소리가 들뜬 톤이었죠. 윤자는 대답을 하며 마음속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반찬거리를 메모장에 적고 작은 케이크 모양도 그려 넣었죠. 수첩 한쪽엔 이렇게 썼어요. 초대 준비 메모. 단호박죽, 취나물 무침, 생강차, 꽃 한 다발. 처음 만나는 날 귀 기울이기. 주말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설인이 서 있었어요. 설인은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입었고 두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꼭 안고 있었죠. 눈빛이 선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윤자의 가슴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았어요. 말은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설인,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담백한 거 좋아해요. 어머니 솜씨가 벌써 느껴져요. 민수가 웃었어요. 엄마 미역국은 최고야. 그래, 다음에 끓여줄게. 윤자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식탁에 단호박죽을 올리자 설이는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떠먹었어요. 따뜻하네요. 어머니 손맛이 참 좋아요. 그 말에 윤자의 등줄기가 부드럽게 풀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죠. 말끝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설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들러 반찬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배우고 싶어요. 윤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엔 장 보러 같이 가요. 마음이 금세 열렸습니다. 딸이 없던 세월이 길었거든요. 빈자리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윤자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의 감사세 가족의 첫 인사. 목소리 맑음. 그리고 작은 칸을 새로 만들었죠. 가족 약속 기록. 함께 식사 둘째 주 토요일. 장보기 다음 주 수요일. 어머니 생일 음력 기재. 메뉴 미역국. 며칠 뒤 설이는 혼자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무릎 어떠세요? 파스 사다 드릴게요. 말이 짧지 않았고 끝이 달콤했어요. 윤자의 마음이 몽글해졌습니다. 고마워.
괜찮아도 괜찮다 말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기대는 살짝, 경계는 얇게. 수첩 맨 아래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죠. 그것은 자신만 아는 표시였어요. 기쁠 때도 기록은 유지하자. 경로당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박 여사가 물었죠. 며느리 첫인상 어때? 윤자는 웃었어요. 예의가 있어요. 말이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간질거렸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니까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자는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에서 사과 몇 알을 샀어요. 봉지를 들며 생각했죠. 나는 기뻐하되 장부는 챙기자. 장부라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났어요. 오래 가진 습관이 등을 받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 따스한 노을이 거실 바닥에 번졌어요. 윤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민수가 사람을 데려왔어. 마음이 괜찮아. 혹시라도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 내 수첩 좀 지켜줘.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윤자는 두 손을 모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파도가 일었다 가라앉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첩 마지막 줄을 채웠어요. 내일 할 일 건강검진 예약, 통장 정리, 가족 약속 페이지 따로 만들기. 마음 문장 사랑은 반가움으로 시작하고 믿음은 기록으로 자란다. 불을 끄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가 느릿하게 울렸습니다. 윤자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들었던 목소리들, 웃음, 따뜻한 손길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불씨처럼 알 수 없는 예감이 남았죠. 그 예감은 아직 이름이 없었어요. 다만 윤자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수첩을 펼치면 마음의 흔들림도 줄을 맞추듯 차분해질 거라는 것을. 그렇게 첫 만남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빗줄기가 창문을 긁었어요. 공기가 눅눅했어요. 윤자는 수첩을 펼쳐 저녁거리를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 앞에 선 서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손에 쥔 우산 끝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윤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어요. 거실에 앉자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전세 계약이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더 넣으라네요. 오늘 안에 넣지 못하면 계약 파기래요. 위약금만 3천만이라고 해요. 손끝이 달달 떨렸어요. 게다가 시험관 예약금도 있어요. 취소하면 다 날아가요. 윤자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뭐래? 민수도 지금 정신없어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만 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가족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민수 엄마, 급한 일이라서 그래. 오늘만 넘기면 정리할게. 민수 우리 둘이서 2년 안에 꼭 갚을게. 부탁이야. 서린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윤자는 숨을 길게 뱉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주라는 단어가 스치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동시에 수첩 첫 장의 굵은 글씨가 떠올랐어요. 경계.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대여 체크리스트, 차용증 필수, 상환 기한 명확히, 이자율 기재, 용도 명시, 입금 경로 하나로, 제3자 입회 서명, 상환 일정표 별첨, 서린, 부탁이 있네. 윤자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빌려달라는 거면 약속을 글로 남기자. 서로 편하려고 그러는 거야. 서린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연히요. 그날 밤 9시쯤 박 여사가 들렀어요.
우연히 가져다 줄 김치가 있다며 올라온 참이었죠. 윤자는 의자를 한 개 더 당겼어요. 박 여사, 잠깐만 앉아줘. 증인이 필요해. 박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일 있어? 가족끼리 금전 약속을 글로 남기려 해. 나도 나를 지키려고. 식탁 위로 흰 종이가 펼쳐졌어요. 제목은 차용증. 윤자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어요. 금액 2억 원. 상환 기한 작성일로부터 2년. 이자 연 12%. 용도 전세 추가 보증금, 의료시술 예약금. 상환 방법 매달 말 분할 상환표에 따름. 연체 시 지연 손해금 별도. 서린이 펜을 잡았어요. 서명란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민수도 적었어요. 박 여사는 한쪽에 목격 확인을 남겼습니다. 윤자는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상환 약속을 성실히 지키며 연락과 상황 보고를 정기적으로 한다. 목이 살짝 메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서류가 정리되자 윤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어요. 화면이 하얗게 밝아졌어요. 계좌 잔액의 숫자가 눈을 찔렀어요. 손끝이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절차를 지켰어. 이체 금액 칸에 2억을 입력했어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입금 알림이 울렸어요. 서리는 두 손으로 윤자의 손을 감쌌어요.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고마워. 반드시 갚을게. 윤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약속을 지키자. 세 사람이 돌아간 뒤 집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또르르 들렸어요. 윤자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차용증 요약 기록. 날짜 오늘 밤. 금액 2억 원. 기한 2년. 이자 연 12%. 분할 상환표 다음 달 첫째 주 공유 요청. 정기 연락 매달 첫째 주 문자 보고. 그리고 작은 네모 칸을 그려 넣었어요. 상환 체크 칸이었죠. 달마다 동그라미를 채우면 되는 단순한 표였어요. 그녀는 펜 끝으로 첫 칸을 톡톡 두드렸어요. 묘한 안도감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가슴 어딘가가 살짝 저렸습니다. 큰 돈이 떠나가면 남는 자리가 비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자는 은행 창구에 들렀어요. 혹시 몰라 송금 내역을 종이로 출력하려고 했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큰 금액을 이체하셨네요.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간 대여예요. 차용증 있고 상환표 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꼼꼼하시네요. 그 말에 윤자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종이 서류를 파일에 넣으니 숨이 길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으로 빗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윤자는 장화를 신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기록은 마음을 지킨다. 문을 열어 집에 들어오자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윤자는 앉아 조용히 말했다요. 여보, 오늘 큰 결정을 했어.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했어. 틀리지 않게 했어. 밤이 되자 가족 카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서린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주부터 매주 보고 드릴게요. 민수 엄마, 분할 상환표 만들어서 공유할게. 윤자는 좋아요 표시를 눌렀어요. 그리고 수첩 맨 아래에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그 별표는 약속의 불빛 같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어둑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어요. 다만 윤자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만든 표와 종이들이 언젠가 그 그림자를 향해
불을 비출 수 있으리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윤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박 여사가 반겼어요. 어제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 잘 정리했어?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부터 만들었어. 박 여사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그 말에 윤자는 짧게 웃었어요.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덮으며 윤자는 속삭였어요. 사랑은 믿음으로 크고 믿음은 약속으로 서고 약속은 기록으로 지켜집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끝이 잠시 떨렸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창밖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조용한 방 안, 오늘의 선택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문제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지만 윤자는 자신을 지킬 도구들을 곁에 두었어요. 수첩, 종이, 목격, 표. 그것들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방패는 오래된 습관에서 나온 가장 믿음직한 아티팩트였어요. 초여름 바람이 습기를 품고 창틀을 스쳤어요. 윤자는 수첩의 상한 체크표 척칸에 동그라미를 그리려다 멈췄습니다. 약속된 보고 메시지가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바쁘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이 끓어오르는데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모든 게 매끄러웠어요. 설이는 매주 전화를 걸어 짧게라도 근황을 전했죠. 이번 주는 촬영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상환 일정 다시 정리할게요. 목소리 톤이 따뜻했어요. 민수도 합을 맞췄죠. 엄마, 표는 내가 업데이트할게. 그 말에 윤자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달 빈칸이 하나둘 생겼어요. 보고가 하루 늦고 통화가 저녁 늦게로 밀렸어요. 윤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부부가 분주한 철이 있잖아요. 그래도 수첩 아래에 얇은 연필선으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지연일. 셋째 달 톤이 달라졌어요. 메시지가 짧아졌고 말끝이 메말랐어요. 설인, 주말에 잠깐 볼까? 이번 주는 힘들어요. 그럼 상환표만 보내줘. 다음에요. 통화를 끊고 난 뒤 윤자는 손끝이 차게 식는 걸 느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잠비가 흩어졌고 부엌의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어요. 그럴 수 있어. 바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상환 체크표 세 번째 칸 옆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연락 지연. 며칠 뒤 경로당에서 박 여사가 귓속말을 했어요. 며느리 방송 잘 되나 봐. 어제 백화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윤자의 미간이 살짝 모였어요. 그래. 한정판 가방 들었다더라. 반짝이는 거. 윤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젊은 사람들 유행이 빠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서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속이 쓰렸어요. 따끈한 물을 마셔도 쓰림이 가라앉지 않았죠. 윤자는 약 서랍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라이브 시작. 화면 속 서리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상 공개해요. 반짝이는 조명, 반듯한 메이크업. 댓글 창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윤자는 소리를 줄인 채 지켜봤습니다.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가슴 어딘가가 저렸어요. 다음 날 윤자는 상자에 담아둔 서류를 꺼냈어요. 차용증 원본, 송금 내역, 상환 일정 초안. 종이들은 여전히 반듯했어요. 하지만 일정표의 빈칸은 넓게 벌어져 있었죠. 윤자는 수첩 한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확인 메모, 상환표 수령 여부 미수령, 정기보고 2차례 지연, 통화태도 변화 단답 지연, 건강 상태 속 쓰림 휴식 필요, 설이나 주말에 10분만 보자.
어머니, 오늘은 스튜디오 일정이 길어요. 그러면 월말에 분할 상환 금액만. 정산이 밀려서요. 다음 달에요.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간격은 길어졌어요. 윤자의 목 안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재촉했나? 거울 앞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슈퍼마켓 사장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니, 며느리분 어제 카드 결제 큰 거 하셨대. 그래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힘이 좋네.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윤자의 귀에는 묵직했어요. 그날 밤 윤자는 통증 때문에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위산이 목으로 올라오듯 화끈거렸죠. 머리맡 스탠드를 켜고 수첩을 펼쳤어요. 선을 그어 칸을 나누고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리스크 점검표, 담보 설정 없음, 공증 진행 없음, 제3자 연락망 박여사만 확보, 상환 근거 자료 상환표 미공유, 경고 임계 연속 지연 3회 시 내용 증명 예고. 글자를 적는 동안 손에 떨림이 멎었어요. 기록은 마음을 붙드는 끈이었거든요. 그렇게 새벽이 밀려왔어요. 다음 주 박 여사가 다시 속삭였어요. 이번엔 식당에서 봤대. 비싼데. 사진 찍는 거. 윤자의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어요. 확인되지 않은 말에 흔들리지 말자. 스스로를 붙잡았지만 귀는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치고 의자에 앉았어요. 정적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윤자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어요. 설인,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상환표만 이번 주 안에 받아보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정리돼요. 정리된 표로 보자. 제가 바빠요. 문자로요. 바빠요. 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어요. 예전엔 갈게요였는데 이제는 바빠요였죠. 윤자는 수첩 상환 체크표 옆에 작은 세모 표시를 그렸습니다. 경고일. 며칠 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며느리분 방송 잘 되죠? 협찬도 받나 봐요. 웃음 섞인 말이었지만 윤자의 귓속에서는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방에 들어오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조급한가 봐. 말이 끝나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흔들렸죠. 눈물을 닦고 윤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무엇을 확인했나? 무엇이 들렸나? 무엇이 비었나? 그리고 또 하나를 적었어요. 목격 로그 간접, 백화점 오픈런 소문, 고급 식당 목격담, 라이브 방송 활발, 정기보고 공백. 종이 위에 단어들이 줄을 세우자 마음의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윤자는 마지막 줄에 작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의심은 나를 지키는 알람일 뿐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달 첫째 주가 오기 전 상환표 제출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요.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첩 속 리스크 점검표 마지막 줄을 실행하기로요. 내용 증명 예고. 그 생각을 하니 손끝이 차분해졌어요. 밤하늘에 구름이 옅어졌어요. 방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윤자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자. 말로, 문장으로, 표로.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아직 여름 벌레 소리가 잔잔히 흔들렸어요. 약한 불빛 아래 수첩의 검은 선들이 곱게 서 있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균형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가 더 이상 빈칸으로 남지 않도록 윤자는 내일도 선을 긋고 칸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 칸이 지켜질지 무너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그녀의 마음만큼은 줄을 맞춰 서 있을 거였어요. 비가 그친 저녁
하늘이 흐릿했어요. 윤자는 수첩을 펼쳐 상환 체크표 네 번째 칸을 바라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자 찻잔을 꽉 쥐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용기를 모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인, 이번 주 안에 상환표 꼭 보내줘. 어머니, 바쁘다니까요. 곧 정리돼요. 말이 아니라 표로 보여줘. 어머니 잠깐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으로 주실 돈이잖아요. 미리 준 걸로 생각하세요. 순간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윤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혀 소화기를 멀리 떼었다 다시 귀에 댔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저희가 잘 모시면 되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혔습니다. 알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화를 끊는 순간 손이 하얘졌어요. 바닥이 울렁이는 것 같았죠. 윤자는 천천히 수첩을 당겨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눌렀어요. 증거 매트릭스, 날짜 통화 일시 기재, 항목 차용증, 이체 내역 상환표 연락기록, 녹취 증언, 목표 빈칸 없이 채우기, 리스크 감정 개입 금지. 심호흡을 길게 했어요. 휴대폰 설정을 열어 통화 자동 녹음을 켰습니다. 카톡 대화도 백업을 눌렀어요.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차용증 원본과 송금 내역을 첫 장에 끼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기록이 나를 붙잡아 줄 거라 믿었거든요. 연락 로그표, 첫째 달 감사 통화, 보고 완료. 둘째 달 보고 지연 2회. 셋째 달 단답 익십, 상환표 미공유. 넷째 달 상속 미리 발언 녹취 확보.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여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괜찮아 보여? 윤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필요한 걸 적고 있어. 무슨 말이야? 상속 미리라고 했어.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증거로 바꿀 거야.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속이 쓰렸습니다. 약을 삼키고 앉아 또 적었어요. 다음 행동. 주민센터 법률 홈닥터 상담 예약. 내용 증명 초안 작성. 은행 거래 명세 추가 출력. 박 여사 사실 확인서 양식 준비. 가압류 대상 탐색 차량 계좌.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갔어요. 상담실 의자는 딱딱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상담사가 말했죠. 어르신, 차용증과 송금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먼저 내용 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세요. 기한, 금액, 근거를 또렷하게. 응답 없으면 가압류 검토하시고요. 윤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되죠? 네, 모두 적으세요. 기록은 힘입니다.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를 펼쳤어요. 내용 증명 초안 요지. 1. 대여 사실 금액 2억, 기한 2년, 이자 연 12%. 2. 증빙 차용증 원본, 송금 내역 사본. 3. 요구 일주일 내 상환 계획서 및 1차 변제 이행. 4. 불이행 시 가압류 및 민사소송 진행. 점심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인이 오늘은 예민해서 그래. 좀만 기다려. 민수야, 기다림은 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우리가 갚을게. 그 말 문장으로 가져와. 날짜와 금액을 붙여. 짧은 침묵 끝에 전화가 끊겼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녁 윤자는 프린터 옆에 서류를 가지런히 늘어놓았어요. 파일 라벨을 붙였죠. A- 차용증, B- 송금, C- 연락,
D- 녹취, E- 증언.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서린의 톤은 메말랐어요. 윤자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하려는 거야. 다음 통화도 녹음될 거고 다음 요구는 문서로 갈 거야. 무서우시네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정당한 거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노을이 잿빛으로 가라앉았어요. 윤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감정으로만 살지 않을게. 당신이 남긴 돈, 나의 노후, 나의 존엄 문서와 절차로 지킬게. 그 밤 수첩 마지막 칸을 채웠어요. 오늘의 결심. 감정은 잠깐, 기록은 평생. 말은 흔들리고 증거는 선다. 내일 우체국 내용 증명 접수. 불을 끄자 방안이 고요했어요. 벽시계가 천천히 걸었어요. 윤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속으로 3번 되뇌었어요.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새벽이 오면 우체국으로 갈 거였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오래 참았던 울음을 대신해 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봉투는 무너진 믿음 위에 새로 세울 경계선이 될 거였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윤자는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 증명 접수 확인 도장을 받아들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고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반듯했어요. 증거 바인더 목차, A- 차용 증언본, B- 송금 내역서, C- 연락 로그 카톡 백업, D- 통화 녹취 요약, E- 사실 확인서 박여사, F- 지출상환 표초안. 그날 저녁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웃음기가 실린 목소리였죠. 어머니, 그거 보내면 저희가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윤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문서로 이야기하자. 노인정에서 창피하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윤자는 숨을 고르며 통화를 끊었어요. 이틀 뒤 문이 벌컥 열릴 듯 초인종이 요란했어요. 법원 직원이 붙이고 간 가압류 통지가 현관에 바스락거렸어요. 같은 시각 서린 차 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죠.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서늘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서린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엄마, 이러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민수야, 약속을 지키면 가압류는 풀려. 서린이 끼어들었죠. 증여였다고요.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거잖아요. 윤자는 낮게 답했어요. 나는 빌려줬고 너희는 서명했어. 며칠 뒤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재판 전날 밤 윤자는 식탁 위를 작은 전쟁 지도로 바꿨어요. 법정 준비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보드 날짜별 사건 증거 핀 고정, 차용 증언 본필적 감정 의뢰서 사본, 송금일자와 차용일자 일치표, 카톡 대화 백업 인쇄본, 녹취 USB 요지 스크립트, 박여사 증언 요지서, 라이브 커머스 과소비 캡처 정리. 여보, 내 말이 떨리면 이 종이들이 대신 말해줄 거예요. 사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법정은 공기가 무거웠어요. 높은 천장, 신발 소리, 종이 넘기는 마찰음이 이어졌죠. 윤자는 바인더를 가슴에 안고 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서린과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서린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훑었어요. 먼저 원고 측 설명이 시작됐어요. 하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대여금 반환입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일치하고
상환기한과 이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윤자가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낮게 붙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매달 보고를 약속받았고요. 피고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실제론 증여였습니다. 원고는 고령이고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그 말에 윤자의 속이 뻣뻣해졌어요. 하나가 곧장 보드를 펼쳤어요. 날짜가 붙은 포스트잇들이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시죠. 이 날짜에 차용증 작성, 같은 날짜에 2억 송금, 다음 주에 감사 연락. 석 달 뒤부터 보고 공백. 그리고 상속 밀이라는 발언이 담긴 녹취가 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하나가 USB를 연결했어요. 스피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렀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으로 주실 돈이잖아요. 미리 준 걸로 생각하세요. 순간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일었어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방금 녹취 사실 맞습니까? 서린이 짧게 답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증여라면 왜 상환기한 2년, 연 12%를 적었습니까? 서린이 말문이 막혔어요. 박 여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손을 곧게 모으고 말했어요. 그날 식탁에서 제가 봤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읽고 사인하고 서로 약속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다음은 화면 자료였어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캡처, 고가 식당 결제 내역, 한정판 가방 영수증 사진이 차례로 떴어요. 하나가 말했어요. 상환이지보다 과소비가 먼저였다는 정황입니다. 윤자는 숨을 삼켰어요.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가라앉았어요. 피고 측은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가족 간 일로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니까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법정 한가운데 또렷하게 서 있었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숙이고 판결문을 정리했어요. 한참의 정적 뒤 목소리가 울렸어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 순간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길게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륵 풀렸어요. 복도에 나가자 서린이 다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바로 5천만이라도. 윤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판결대로 하자. 문서로, 절차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윤자는 짧게 답했어요. 민수야, 약속은 사람의 얼굴이야. 며칠 뒤 강제 집행이 시작됐어요. 집행관이 목록을 읽었어요. 명품 가방, 시계, 카메라 장비, 노트북 박스들이 차례로 봉인됐어요. 주차장에서는 서린의 차량이 견인차에 실렸어요. 금속 사슬 소리가 공기를 그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붙은 경매 공고지에 이웃들이 잠시 시선을 두었어요. 서늘했지만 싸늘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눈빛엔 묵직한 교훈이 깃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윤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원금 2억, 지연이자, 소송 비용이 정리됐어요. 문자 알림이 짧게 울렸어요. 윤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인더를 가만히 쓸어냈어요. 종이들이 부스럭 소리를 냈어요.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공백이 밀려왔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남긴 허전함이었죠. 저녁 무렵 윤자는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사후 정리표, 가압류 해제 요청서 제출, 변호사 비용 정산, 바인더 스캔 USB 보관, 경로당 교육자료 초안 가족 금전거래 7원칙,
마음관리 매주 산책, 박 여사와 차 한 잔.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어요. 윤자는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됐어. 울음 대신 문서가 나를 지켜줬어요. 당신이 남긴 돈, 내 손으로 지켰어요. 순간 안에서 조용한 파도가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아주 천천히 잦아들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에 바람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윤자는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오늘의 문장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실은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그 문장을 읽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일은 또 다른 정리를 시작할 거였어요. 종이에서 쇠사슬로, 법정에서 진실로 이어진 긴 길 끝에서 윤자는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배운 것을 나누는 일뿐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얇게 들어왔어요. 윤자는 창문을 조금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분한 공기가 가슴을 쓰다듬었어요. 바닥에 놓인 바인더를 쓰다듬자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도 빈자리는 남아 있었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남긴 자리였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 적었어요. 오늘의 마음 고요, 분별, 단단함. 해야 할 일 경로당 자료 인쇄, 박 여사와 점검, 민수와 대화. 거울 앞에서 한번 미소를 지어봤어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나누는 날이야. 혼잣말이 조용히 흘렀어요. 책상 위에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깨끗했어요. 경로당 배포용 가족 금전거래 체크리스트 B1.0 1. 차용증 금액 기한 이자 연체 조항 필수 기재 2. 공증 가능하면 공증 또는 녹취 보강 3. 담보 소액이라도 담보 보증인 설정 4. 입회 제3자 확인 서명 이웃지인 5. 입금 경로 한 계좌로만 현금 금지 6. 상환표 월별 금액 일자 보고 주기 명시 7. 경고 임계치 보고 누락 연속 세시면 내용 증명 8. 감정 노트 섭섭함은 기록으로 고성 금지 문장을 하나 더 달았어요. 기억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프린터가 덜컥덜컥 돌아갔어요. 종이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봉투에 자료를 넣고 외투를 걸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오늘 볼 수 있어? 윤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점심 지나서 오너라. 엄마 짧은 숨이 들렸어요. 미안해. 윤자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고르게 했습니다. 오면 말부터 정리하자. 경로당에 도착하니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료 다 됐어? 응,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야. 두 사람은 의자를 반원으로 놓았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윤자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우리 돈을 지키는 방법을 나눌게요. 부끄럽지 않아요. 배웠으니까요. 종이를 돌리고 칠판에 굵게 적었어요. 약속은 사랑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모였습니다. 윤자는 천천히 항목을 짚었어요. 사례를 곁들였고 말끝마다 쉬어갔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자식이 서운해하면요? 서운함도 기록하세요. 말로만 남기면 바람처럼 흩어져요. 그리고요? 표로 만드세요. 표는 싸우지 않아요. 대신 보여줍니다. 강의가 끝나자 박 여사가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참 잘했다. 윤자는 웃었어요.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벼운 환기가 가슴을 스쳐갔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손등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미안했어요. 윤자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졌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앉자. 말과 기록으로 시작하자. 식탁 위에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관계 회복 합의서 초안. 호칭과 말투 서로 존중. 고성 금지. 보고 주기 매달 첫째 주 근황 재정 상태 공유. 부탁 원칙 금전 요청 시 사전 표준 서식 작성. 갈등 절차 일단 정지. 3일 뒤 문서로 의견 교환. 돌봄 약속 병원 응급 상황 시 즉시 연락. 기록 보관 각자 서류 원본 사본 보유.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죠. 엄마, 나도 배울게. 다시는 엄마를 흔들지 않을게. 윤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배웁니다. 사랑은 푹신하지만 관계는 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윤자는 펜을 들어 첫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부터 읽자. 민수는 또박또박 읽었어요. 목소리가 중간에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마음 안쪽에서 작은 매듭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윤자는 바인더를 정리했어요. 남은 절차를 체크했죠. 사후 정리 체크리스트, 가압류 해제 신청 제출 완료, 변호사 비용 정산 영수증 첨부, 자료 보관 종이 USB 이중화, 자가 점검일 매달 둘째 주, 마음 돌봄 산책, 스트레칭, 글쓰기. 창밖 노을이 방 안으로 길게 번졌어요. 사진 앞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눴어. 그리고 조금은 회복했어. 불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윤자는 두 손을 모았어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길지 않았어요. 호흡이 길어졌고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새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의 문장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서고 증명으로 지켜집니다. 내일의 계획 경로당 보충 강의 합의서 정서 하나에게 감사 문자.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하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어르신 잘 버텨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록하세요. 윤자는 웃었어요. 네, 기록했습니다. 불을 끄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가 천천히 걸었어요. 윤자는 이불을 당겨 덮었어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평온이 가슴에 머물렀어요. 내일도 수첩을 펼칠 거였죠. 줄을 긋고 칸을 만들고 빈칸을 채울 거였어요. 그 칸들은 이제 두려움의 칸이 아니었어요. 배우고 지키고 나누는 칸이었어요. 창밖 별빛이 얇게 흔들렸어요. 윤자는 속삭였어요. 나는 나를 지켰고 이제는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바닥에 단단히 내려앉았어요. 밤 공기가 고요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깊어졌습니다.